다음 주제는 사분오열 민주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될 정도로 지금 비판을 좀 받는데 민주당은 야당은 뭐 하냐가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당은 4분오열로 잡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다 당 깨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말인데요.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서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과하게 어떤 당의 분열이나 쪼개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은 이대로 가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에 깨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박영선 전 장관도 최근 한 포럼에서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 이재명 의원은 대선과 지선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죠. 누가 나갑니까?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를 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나간다는데 반대편에서 대선 주자로 2027년에 내가 반드시 정권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누구를 끌고 나갈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당의 걱정은 왜 하시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저게 이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제 강력한 뭔가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저도 뭐 솔직히 민주당이 분당될 가능성은 없죠.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가능성은 없다. 그 분당의 가능성 저도 없다고 보는데 저희 이야기 이제 김민석 의원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 분당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는 거냐면 봉합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봉합은 안 된다. 네.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죠. 네, 그죠. 분당을 할 만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 분도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아이콘, 분당 기술자. 국민의힘에 많이 계시죠. 아이 왜 그러세요 또? 분당 기술자도 있습니까? 지금 아이, 처음 뭐, 들어봐서.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계세요. 아닙니다. 일산에 살지 않고 분당에 사시는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누구 웃어버렸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무식 교수님은 옐로 카드. 저희 프로그램에 신선함과 배치되는 발언이 저희가 옐로 카드를. 아무튼 그렇게 노란 해서 이제 기술입니다. 뭐 기술자도 부족하고 아이콘도 없고 하니까 분당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 학살을 하기 시작한다. 총선 임박해서 그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국민의힘 하면 없을까요? 공천 혁신이고 민주당은 공천 학살이니까. 학살이라. 저희는 혁신할 거니까. 역시 혁신은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모두가 행복한 혁신은 앞부분에만 없습니다. 전제를 혁신과 학살은 했어야 종이 한 되는군요. 장짜리다. 명분 있는 혁신. 그래. 저희가 이제 명분 없는 분당 학살. 기술자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아요. 네. 기술자 뭔가 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분당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할 수 괜찮네요. 있고. 네. 상당 영어를 하는 전문가로 하시죠. 상당 상당 전문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상당 전문가도 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 있긴 한데. 저도 있긴 한데요. 다 비슷한 분일 똑같은 거예요. 분을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이재명 의원이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요.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일 판단 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면서 김동연 당선인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 또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권 도전은 당연히 할 거야. 전당대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108번내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려는 마음은 굉장히 있을 텐데 주변에서 워낙 이분 저분 이렇게 또 나가지 말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분 얘기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 예. 108번내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근데 뭐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은 뭐 당선은 뭐 확실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돼서 그리고 당권 출마할 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개혁, 혁신. 이재명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제 그거 뭐냐면 기득권 타파거든요. 예. 아까 이제 공천 학살 이야기했습니다. 학살과 혁신은 사실은 같이 갈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차이고 정말 그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아웃사이더의 정치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오랜 기득권과는 다른 변방에 있다가 성남시장 어렵사리 됐고 성남시장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다가 바로 대선 후보가 돼버리는 이런 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아웃사이더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 자체로서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바람을 일으킨 건데 저는 그걸 내세워서 지금 계속 겨냥하고 있는 게 586 기득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주류에 대해서. 그래서 기득권 586 주류에 대해서 혁신하고 쫓아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마 그걸로 나오실 가능성이 근데 크다.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들이 출마를 말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말이 좋아 혁신이고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직전에 야밤에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정치개혁하겠다고 다 선언했는데 그게 사실상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 날리겠다는 얘기는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선 초과 금지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조항들을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실천하면 그 당내에서 굉장히 희생자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라서 원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대권 후보에게 꼭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다시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 것은 되게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표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저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때 정치개혁 선언하면서 그 한국 정치의 가장 문제점을 이제 승자독식 구조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꼭 한국 정치 뭐 여야의 관계가 아니라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권을 잡고 뭐 진짜 뭐 공천 학살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의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다음 총선에 또 앞으로의 이제 그 당 운영에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이재명이 또 다음 당 대통령 후보로 커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최 의원님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음.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정 아이돌의 예를 들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는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은 있는데요. 신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BTS다. 제가 오전에 한 아미 그러니까 BTS 팬클럽에 문의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는 있지만 대답은 못 들었지만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요즘 민주당 분들이 자의식 과잉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자꾸 뭐 BTS 또 얼마 전에는 뭐 최강욱 의원이 손흥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예. 약간 과하게 이 유명인들을 차용해가지고 비유들을 쓰시는데 그 팬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일단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BTS 예를 들면서 쉬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이야기 하려고 했겠죠. 김민석 의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속보로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뭐 듣긴 했었는데 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예. 이인영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인영 의원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4명을 불러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혹시 예. 전 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인영 너무한 거 의원이 아닙니까? 마음을 먹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위 말 97세대가 약진한다고 하는 것을 386한테 응원받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 거기에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럼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로 말하면 자네들이 나를 밀어내야 하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 구조 자체가 그건 알아서 그 다음 세대가 자신의 명분을 갖고 하는 일이지 윗선배들에게 응원을 받고 할 일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해서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그냥 이미 거론되신 분들 불러서 밥 한번 먹고 전당대회에 아무튼 당 수습 잘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이인영 의원이 했겠죠. 뭐 예전 원내대표였고 예. 만약 이재명 의원이 먹었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네. 이인영 의원을 절대 좀 다르게 보는 건 아니고요.